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식 벤틀리 컨티넨탈 GT 차량이 입고되었는데요. 오늘 다뤄볼 얘기는 배터리 방전 이슈에 관한 얘기입니다. 배터리 방전은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근 후에 실내에 있는 전기 시스템들이 차단이 되었는데도 전기를 계속 소모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면 배터리 방전이 되고요. 차량마다 배터리 용량은 다르지만 경차 기준으로 40A부터 시작해서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100A, 120A까지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에 표기되는 암페어는 AH로 표기가 되는데 암페어 아워입니다. 1시간당 소모 용량이죠. 용량이 클수록 소모하는 시간이 길어질 테고 용량이 작을수록 소모가 빨리 되겠죠. 그래서 소형차들이 방전이 잦은 이유가, 겨울철에 특히 방전이 잦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일주일 정도 세워놨을 때 방전이 된다고 합니다. 벤틀리 순정 배터리가 95A 정도 되니까 최소 하루에 10A? 아마 5A에서 10A 정도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일주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적게는 35A에서 많게는 50A 넘어가겠죠. 그 정도로 소모가 되니까 방전이 되었을 테고, 그럼에도 계속 방전이 됐다고 해요. 배터리를 한번 갈았는데도 증상이 동일하다고 하셔서 저희 쪽에 입고해 주셨어요. 예전에 저희가 이 차량은 튜닝을 조금 해드렸던 차량인데 혹시나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원인을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체크 중에 있는데요. 수치를 한번 볼까요? 시간당 소모량이 지금 0.46A입니다. 정상 수치가 보통 0.001에서 0.005 사이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0.1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소모량이 많죠. 근데 왜 많냐면 문을 안 잠가놔서 그래요.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전자 시스템들이 차단이 되면서 수치가 점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미 이 차량은 점검과 원인까지는 다 찾아놨습니다. 하루 재워놓은 상태에서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촬영 중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계속 수치 변화가 하죠. 예전에 나온 차량들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시스템이 구조가 되어 있지만 요새 나오는 차량들은 꽤 복잡한 통신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차에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린다거나 발로 트렁크를 열 수 있다거나 키레스고 등등등 해서 다양한 전장 장비들이 탑재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모량이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경보는 제가 지금 트렁크에 가까이 있어서 다시 잠갔으니까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이따 영상을 다시 찍을게요. 암페어 떨어질 때까지 지금 제가 잠깐 여담을 드리려 하는데 지금 가까이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여기 보면 흰 색깔 센서가 계속 반짝반짝거리고 울리고 있죠. 실내에서 어떤 물체가 감지되거나 이동했다고 감지하면 얘네들은 경보등을 울립니다. 폭스바겐 계열들 차량 전체 다 그렇고 벤츠, 아우디, BMW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삼사 계열도 그렇고 실내에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누가 문을 잠겨 있는데 강제로 유리창을 따고 실내로 들어왔다거나 문을 열면 무조건 경보가 울리겠지만 유리창을 따고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럴 때 경보를 울려야 되니까 실내 곳곳에 센서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고요. 얼마나 떨어졌는지 볼까요? 아직 0.2A네요. 0.24?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단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이 차량들은 적게는 5분, 많게는 30분까지 돼야 전류를 완전히 차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나 신형 벤틀리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졌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배터리도 소모량도 정말 많고요. 관리가 좀 필요한 차량이기도 해요. 아직 떨어지는 중이네요. 그 사이에 떼어놨던 배터리는 지금 제가 한참 충전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보시면 배터리 날짜가 25년 10월 10일입니다. 배터리 보통 보관하는 기간이 아무리 재고라고 해도 2-3개월 정도 잡았으면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게 확실하죠. 혹시 몰라서 제가 차저에 보건 모드를 통해서 눌러놓긴 했는데 여기 지금 하루 지나서 표기에는 완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수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정정해야겠네요. 용량이 105A짜리네요. 계속 고전압으로 충전을 해놔서 고전압이라고 뜨네요. 수치는 700A까지 올라갔지만 수명이 54%, 그 다음에 저항값, 내부 저항값이 상당히 높죠. 내부 저항값은 정상 수치로 가려면 보통 한 1mΩ 미만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2mΩ이 넘어가죠. 그리고 수명까지 다 표기가 돼요. 심지어 지금 충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렇고, 요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더 떨어지겠죠. 아까 릴레이 붙는 소리가 났는데 이제 좀 더 떨어졌을 겁니다. 0.14까지 떨어졌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요. 더 완전히 떨어지기까지. 지금 한 3분도 안 됐으니까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어요. 0.011까지 떨어졌죠. 정상 범위로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계속 0.1A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노하우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차에 적용했고,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잡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수입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의 배터리 방전 원인들은 이런 요인에서 오고, 얼마든지 수리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제리사운드, 저희는 아무래도 카오디오 샵이다 보니까 이런 메카닉 쪽으로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차량의 ECM 문제, ECU 문제, 뭐 세미 모듈 등등 해서 그런 배터리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품들이 고장이 나면 어차피 저희가 수리해 드릴 수는 없고, 뭐 원인 정도는 이렇게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 좋은 케이스라면 이렇게 저희가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이 좀 나오는 편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기 자동차가 배터리 방전이 자꾸 된다면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뭐 가장 대체적인 게 저기 보이는 블랙박스죠. 그리고 뭐 내비게이션, 시거잭 등등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먼저 다 뽑아 보시는 게 좋아요. 시거잭은 차량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수입차들 중에서는 비플러스 형태를 띠고 있어서 문을 잠가도 전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 전기 장치들을 모두 다 뽑아 놓으신 상태에서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물론 뭐 기계들이 있으면 이렇게 정밀 진단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은 없을 테니 연결되어 있는 전자장비들을 모두 다 떼보세요. 떼고 또 주행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방전 주기가 또 길어지는지 짧아지는지 이렇게 천천히 접근하면 되고요. 그래도 안 된다면 주변에 전문적으로 취급할 전기 장비를 볼 수 있는 뭐 카센터가들도 좋고, 저희 같은 오디오샵으로 오셔도 전자장비 취급 잘하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점검받고 수리 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잘 완료되었고, 이 차는 이제 배터리 새 걸로 교체하고 몇 가지 체크만 한 다음에 출고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배터리 교체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네요. 25년 11월 16일 기준이죠. 이건 역시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근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조 넣어놓을 뿐이지 보관 기한은 충분히 기니까요. 임시로 교체해줬던 배터리는 이제 다시 빼서 이걸로 교체할 겁니다. 배터리 무게가 상당해서 허리 나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배터리 고정은 완료됐고, 배터리 부착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먼저 넣고, 뗄 때는 마이너스 먼저 떼는 겁니다. 전기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연결해도 드라마틱하게 뭐 차에 뭐 결함을 일으키거나 그런 정도의 문제는 생기진 않고, FM대로 작업한다면 그 순서가 맞습니다. 물론 뭐 마이너스 플러스 반대로 끼운다고 해서 심각할 정도로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으니까 일반인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꽂으시고요. 차량 안에 남아있는 전류전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하다 보니까 순서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붙었으면 배터리 단자가 빠지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꼭 더블 체크하셔야 되는 게 이제 가스 배출구. 실내로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가스 배출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황산가스가 바깥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가스가 누출될 정도로 배터리가 터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하지만 뭐 무리할 수는 있으니까 사인까지 해두면 이렇게 혼동될 일은 없겠죠. 자, 다 마무리 되었죠. 체크를 하나 해볼게요. 아까 체크했었을 때 내부 저항 2에다가 배터리 수명이 50%도 안 남는 잔량으로 나왔죠. 이제 새 배터리에서 한번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아주 잘 나오죠. 시동을 한번 걸지도 않았는데 수치가 아주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동 걸고 충전을 하면 이제 수치는 확연히 또 올라갈 거고요. 자, 작업 마무리 됐습니다. 요거 이제 코딩은 또 해야 됩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시동을 걸어보면 각종 경고등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할 수 있는 코딩은 별도로 또 해야 돼요. 배터리 교체하고 진단기를 물려보면 경고등이 어마무시하게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없어지면 생기는 거라서 단순히 삭제만 하면 뭐 잘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터리를 교체하고 처리 리셋을 해줘야 되는 차량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다 진행해드리고요. 배터리는 사실 출장 장착을 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런 세세한 것까지 봐주는
봐주는 곳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5대5? 많아야 5대5, 적어야 7대3 정도. 그냥 단순히 출장해서 배터리만 교체해주는 개념으로 가는 곳들도 많아서 뭐 안정적이게 교체하실 거면 진짜 주변에 카센터나 공업사 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잘 제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주행해서 TPMS까지 입력시키고, TPMS도 떠있죠. TPMS 메모리하고 하면 출고 될 것 같습니다.